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장담했던 대로 세베르도네츠크로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시가전으로 패퇴시킨다는 우크라이나군의 계획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때 전체 지역의 20%만 남겨놓고 모두 물러나는 듯했던 세베르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은 현 이 시각 6월 5일까지 유리한 위치에서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전장의 흐름을 빼앗아오고 있는데요. 여러 오신트 보도에 의해 밝혀진 정보들을 취합해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탈환하는 대단한 전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남부전선 헤르손과 돈바스 북부 하르키우 등 많은 곳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기적과도 같은 전과를 이루며 상황을 반전시켜버렸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쟁의 최종 승리에 있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물러난 세베르도네츠크 남부지대의 지리적 환경과 러시아군을 철저히 유린해댔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방식을 보면 이런 대담한 작전을 실전에서 성공시킨 우크라이나군에게는 감탄을, 시가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무턱대고 쳐들어간 러시아군에게는 한숨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세베르도네츠크가 무너지면서 다른 전선의 러시아군 전력마저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 남쪽으로 크게 물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발표대로 러시아군을 철저히 속이기 위한 기만전이었다는 것이 계속되는 세베르도네츠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전과 확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건물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모두 확인해야 하는 시가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무턱대고 세베르도네츠크 도심지 안으로 돌격해 세베르도네츠크 시청에 러시아 국기를 꽂고 춤까지 췄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만 전술에 제대로 걸려들어 예상대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도네츠크의 80% 이상을 러시아군에게 내주고 나머지 20%만을 통제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물러난 것 아닌가 싶었지만 이는 러시아군을 도심지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여 섬멸시키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계략이었죠. 러시아군은 앞서는 화력으로 엄청나게 그동안 포격을 퍼부어왔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끌어들여 우크라이나군과 뒤엉키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러시아군이 더 이상 포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유출된 질산가스가 거치자마자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시가전은 미리 잘 계획된 대로 러시아군을 아주 철저히 유린해댔다는 소식은 이미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전과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며, 이제는 빼앗겼던 세베르도네츠크 영토의 많은 부분을 되찾아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방어진지를 건설한 세베르도네츠크 남부 지역은 다른 도심지보다 대체적으로 높이가 100m에서 150m 가까이 더 높은 언덕 지형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의 도움을 받아 박격포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정확히 타격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베르도네츠크의 80%까지 차지했던 러시아군은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포화를 견디다 못해 물러나버렸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도심지역 중 30%에서 50%에 해당하는 많은 곳을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베르도네츠크의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군은 주변의 포파나야 지역과 리만 지역 등에서 제2군단을 비롯한 병력을 빼내와 추가 투입하기까지 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이지까지 병력의 우위를 점해왔던 포파나야,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삼각지대 안에 전체 전력이 다같이 약해져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의 최종 목표인 돈바스 전선 러시아군 포위 섬멸로 이르는 것을 점점 더 막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리만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가했으며 포파나야 돌출부에서도 러시아군의 위력이 점점 약해지며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을 연속으로 탈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의 6월 5일 전황보고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초기 전략 목표였던 이지움 축선의 제35연합군은 완전히 전멸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미국, 영국 및 프랑스에서 온 국제의용군 출신으로 강제 징집되어 총알바지로 끌려온 러시아군과는 작전 수행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 등에서 시가전을 수행하며 러시아군을 상대해왔던 베테랑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가장 강력한 기갑전력인 제17전차여단을 다른 남부전선의 헤르손 일대로 보내면서도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 참전한 이근 대위 또한 이 국제의용단 병력 중 하나였죠. 현재 무릎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근 대위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그들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용감하다, 그들은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투지가 엄청나고 강하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투지가 전혀 없고 의욕도 전혀 없다, 러시아군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탈영병이 많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본질적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헤르손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선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군의 작전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헤르손 전선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크게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현지 시각 6월 5일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남부의 오데사 해안을 위협하기 위해 크림반도를 거점으로 삼아 여러 척의 상륙함과 헬기들로 5개 유닛을 공중으로 수송하려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흑해함대에서는 총 36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투함 4척과 잠수함 1척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헤르손 지역과 돈바스 지역, 하르키우 지역으로 집중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분산시키고 또다시 예전처럼 오데사 항구에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묶어두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미 러시아는 현지 시각 6월 4일을 기점으로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지휘소를 향해 총 4발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자 우크라이나는 덴마크에서 지원받은 엄청난 양의 하푼 블록2 대함미사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흑해함대를 통째로 수장시켜버리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크라이나는 최근 현지 시각 5월 28일 덴마크와 영국, 네덜란드에서 흑해함대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하푼 대함미사일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덴마크에서 지원받은 하푼 대함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크게 늘린 하푼 블록2인 것으로 밝혀져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륙작전이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하푼 블록2는 사거리가 무려 278km까지 늘어나 블록1에 비해 2배의 사거리를 확보한 데다가 제이담에 쓰였던 사양의 신형 관성 유도 장비, 그리고 블록1에는 없었던 GPS 유도 기능까지 추가되어 보다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이 덕분에 대함 미사일로 개발되었음에도 해안의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고 연안에 전개된 위협 표적을 파괴하는 것이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함대를 파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푼은 해수면에 바짝 붙어 러시아 전투함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인데 이처럼 사거리와 정밀도가 크게 증가했으니 하푼이 있는 한 러시아 흑해함대 상륙작전은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만약 성공한다 해도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상륙작전 위험이 제기되어 온 오데사에는 수많은 기뢰와 지뢰들이 쫙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다른 해변인 마리우폴 해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해변 전체가 모래반, 지뢰반이나 다름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만 해도 모래 밑에 폭탄이 끝도 없이 깔려있는데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 함대 상륙지로 주목받아온 오데사는 더하겠죠. 우크라이나에 아마도 정말로 러시아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이 소식이 뉴스를 타게 될 것이 기대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